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나와주셨고요. 해운솔루션의 이정호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 나름의 오늘 아주 꿋꿋하고 또 잘 버티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구간 속에서 어떤 이슈에 집중해봐야 될지 첫 번째 주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충분한 조정이라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네, 국내 반도체주에도 다시 한번 좀 훈풍이 불게 될까를 점검하겠습니다. 환호가 최근에 비명으로 바뀌었죠. 네, 엔비디아 직접 투자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해서요. 굉장히 가파른 하락이 테슬라와 함께 쌍끌이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락 이후 반등 이후에 네, 지금 시장에서는 왈가왈가합니다. 월가에서도 분석 내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건데요. 단순히 반발 매수세에 의한 반짝 반등인 건지 아니면은 정말 투심이 회복될 수 있는 신호라고 봐야 되는 건지 조금 애매한데요. 국내도 워낙에 AI 관련주라던가 반도체 투톱 많은 또 섹터들의 영향을 미치는 또 바로미터가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점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엔비디아가 뉴욕 증시의 구원 투수가 될까요? 아니면 더 지수의 조정을 가속화하게 되는 애물단지가 될지? 네,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세요? 단기간 변동성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바닥을 확신하기에는 월봉상 좀 추가 하락에 대한 하방이 조금 더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AI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로 인해서 더 높은 성적을 원하고 있는 상황들, 거기다가 더해서 사실 최근 AI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트럼프의 발언에 따라서 기술주들의 급락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 사실 AI 쪽보다는 트럼프의 리스크가 조금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트럼프의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 중요한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의 다음 주 이벤트이죠. 이벤트가 GT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기대할 만한 어떤 코멘트를 나온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4분기 실적에서 보았다시피 아직까지 AI 쪽에 대한 실적 성장세는 꺾이지가 않았는데 블랙웰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바이얼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수요는 얼만큼 나올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GPT라든지 혹은 굉장히 다양한 AI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실생활에 접목이 되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 단계에서 AI에 대한 시장이 과연 꺾일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의문점을 젠승황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지 네. 그때부터 다시 한번 추세가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는 방향성을 잡아가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어제 같은 흐름에서 굉장히 견조했습니다.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빠진 것 대비했을 때 그래도 대형주 단에서는 잘 버텨주고 있는 흐름들. 사실 미국장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그래도 하방이 좀 단단하게 받아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 단을 보게 되었을 때 자사주에 대한 효과도 있고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가격대 그러니까 5만 원 라인대는 깨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 레거시를 보게 되었을 때도 지금 DDR5 고정 거래 가격이 상승을 전환했다라는 것은 지금 IT 쪽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재고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씩 좀 부담을 덜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샌디스크가 4월부터 낸드 가격을 10% 인상을 하겠다라고 할 만큼 지금 공급 대비했을 때 수요가 나와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너무 엔비디아에만 국한되지 말고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방이 좀 막혀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단계에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다만 HBM 단을 보게 되었을 때는 엔비디아의 블랙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AI 쪽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코멘트가 되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시계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네. 오늘 뭐 이제 일부 HBM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도 나오고 뭐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다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온 기업들도 많고 이런 추세가 완전히 돌렸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네네. 확인을 해볼 여지가 많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소부장보다는 대형주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다만 단기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GTC라는 이벤트에 맞춰서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혹은 액침 냉각 이런 종목군들에 네, 대한 네. 관심도가 더 유효하지 않을까 또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중요하네요. 네, 17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기술 로드맵과 관련된 뭔가 업데이트된 뉴스들이 나올까. 근데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게 문제라고 해주셨거든요. 거기에 과연 충족할 만한 멘트가 있을까가 이제 주가 향방을 좌우할 큐가 될 거라는 분석이었고요. 삼성전자도 저희한테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55,000원 이하는 무수권 매수 권역, 그리고 59,000원까지 일단 박스권 대응은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호 팀장님께 여쭐게요. 일단은 뭐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엔비디아 지금 사도 될까요? 네, 이런 질문들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네, 질문 답변 어떻게 하세요? 저도 친구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엔비디아, 테슬라 이제 사도 되냐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물론 저점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생각보다 어려운 건 미국 증시가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못 올라가지고 있다는 게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얼마 전에 나왔던 TSMC의 2월 판매량 같은 경우도 전년 동월 대비 43.1%가 증가하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그날도 엔비디아가 생각보다 힘이 없는 모습세도 나왔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엔비디아 자체적인 문제냐라고 본다면 저는 그건 아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가 좀 더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지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기대치나 이런 부분은 물론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는 GTC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제일 궁금한 포인트도 있고 얼마 전에 CES에서도 잭슨왕이 기조연설을 하면서 얘기했던 부분도 많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해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가 급락이 나오는 모습도 나왔고 블랙일 관련해가지고 긍정적인 모습이나 발열 포인트나 이런 부분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엔비디아가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엔비디아가 언제부터 좀 약세를 보였냐라고 본다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안 짓는다는 언급을 한다는 얘기가 나올 때부터 조금 더 안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보다 AI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그거만큼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먼 미래라고 판단이 돼서 조금 주춤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나오면서 좀 안 좋은 모습도 나왔다. 하지만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나오는 모습세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해볼 만하지 지금 무작정 막 들어가시는 건 아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지금 엔비디아 너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국내 업체들에게는 어떤 전반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봐야 될까요? 국내 증시에서 오늘장에서 올라가는 거는 순전히 레거시 관련해가지고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레거시. 대표적으로 리노공업이나 이런 종목들을 보자고 한다면 테스트 소켓이나 이런 부분, HBM과 연관성은 없지만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면서 올라가주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제장에서도 증시는 어느 정도 약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잘 버텨쳤던 모습세, 오늘장 에서 그 모습을 만회해주면서 올라가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HBM 관련해가지고는 그렇게 많은 호재가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레거시 쪽이 좀 탄탄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큰 부분은 디램 가격이 어떻게 보면 하방이 조금 더 지켜주고 있는 부분,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가 이게 이제는 점점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다. 3분기쯤에는 이제는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예상치가 이제 2분기로 조금 더 앞당겼다는 거는 디램 쪽, 레거시 쪽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세가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게 SK하이닉스가 이제는 25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26조 5천억에서 30조 8천억으로 상향을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 부분이 HBM은 어느 정도 견고하게 나오겠지만 레거시 쪽도 탄탄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서도 유관시나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디램 수요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을 예상하고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관점 하에서 두 분이 골라오신 종목 궁금한데요. 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네, 김신 팀장의 종목은 필옵틱스로 가고요. 네, 이정호 팀장은 네, 삼성공조로 갑니다. 발열 문제를 잡는데 지금 젠슨하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실제로 국내 업체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는데 필옵틱스 다시 봐도 되는 자리입니까, 팀장님? 네, 저는 이제 유리기판 같은 경우가 계속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블랙홀 쪽에 대한 발열 이슈가 나오지도 않았고 지금 TSMC의 코어스 L 쪽에 대한 예약 비중이 크게 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나뉘는데 S와 L이 있고 L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리콘 대신에 유리기판을 사용해서 열 관리에 또 개선을 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유리기판 관련 종목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항상 대장으로 언급이 되었던 게 필옵틱스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는 PI라고 해서 PI. 신규 상장 종목군입니다. 네네. 거기에서 또 세 번째로 움직이고 있는 게 캠트로닉스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지금 유리기판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 시세가 굉장히 크게 분출했다라기보다는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 대장 쪽에서의 움직임이 크게 나와주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저는 여전히 후발 종목군보다는 네. 대장 종목군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최근에 대한 추세 자체가 PI가 조금 더 탄력이 좋은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긴 하나 다만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라는 이제 협력 가능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에도 뭐 캠트로닉스와 필옵틱스가 삼성전자의 합동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면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필옵틱스와 캠트로닉스가 유리기판 관련 내용들이 나왔을 때마다 슈팅이 좀 크게 나왔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여전히 유리기판 쪽에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힘 자체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필옵틱스 자체가 즉 유리기판 제조할 때 필요한 TGV라고 해서 또 뚫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양산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나오면 나올수록 결국 공장을 지어야 하고 거기에 장비를 댈 필요가 있어서 저는 장비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단순한 테마로 볼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종목의 구분이 되게 이쪽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필옵틱스 일단은 약하게 조정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목표가 얼마 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전고점 부근 라인대인데 한 5만 원 라인대를 1차적인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라인대를 어떻게 뚫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라인대 거래량 동반해서 크게 뚫고 올라갔을 때는 10% 정도 더 5만 3천 원까지는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공조 볼까요? 이게 한 그젠가 굉장히 강하게 네, 올라왔거든요. 네, 눈에 띄는 플레이 요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조의 포인트 어디 보세요? 블랙일이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건 발열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칭 냉각이라는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칭 냉각 관련 기술이나 아니면 손행식 관련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HBM에서 이 문제를 해결이 돼야 나머지 반도체 HBM 관련 종목들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공조의 매력적인 포인트는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 유리기판으로 발열을 잡던 아니면은 지금 에칭 냉각으로 발열을 잡던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발열인데 그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공조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워낙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급등세나 이런 부분이 연출될 가능성은 더욱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갖고 와야 되냐 아니면 유리기판을 갖고 와야 되냐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지만 그래도 다음 주에 있을 GTC 관련해가지고 발열이 키포인트로 다가올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삼성공조를 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3% 정도밖에 고점에서 안 눌려 있는데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 타진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될지 한번 목표가를 봐주세요. 네, 이 종목은 주니까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5일선과 갭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5일선 부분에서 모아가시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신고가는 더 갱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2,000원까지 잡고 노리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공조까지 해서 얘기 들어봤네요.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가장 시세가 또 강력하게 나와주고 있는 쪽입니다. LNG 프로젝트와 관련된 수혜주들이 오늘 장을 리딩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 신규 접근해야 될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은 많이 올라와가지고 어디까지 달릴 수 있을까라는 행복한 고민도 함께 하고 계신 섹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보면은요, 오늘 거래대금 1등이 삼성중공업이 현재 구간에 랭크가 되고 있고 동성화인텍 이런 종목들 신고가 써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군함 수요에 이어서 지금 LNG선 주문도 폭발적이라고 하거든요. 특히 삼성중공업은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또 뉴스까지 나오게 되면서 하이라이트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인데 LNG가 계속 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yes or no로 일단 답해 주신다면요. 김시현 팀장님. 저는 O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그때 관세 피해 종목군보다는 이제 관련 없는 섹터 그리고 연관 종목으로 이제 LNG 관련 종목군을 가지고 왔었는데 여전히 의견은 유효합니다. 지금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들. 그런데 트럼프가 말이 바뀌지 않는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LNG 쪽이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LNG를 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 그거에 따라서 LNG 프로젝트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섹터 혹은 산업에 대한 이슈의 연속성은 추가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지금 대다수의 LNG 프로젝트 관련 기업들이 고점입니다. 주가에 대한 위치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일부 있기는 하나 다만 지금 이슈에 대한 연속성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매출에 대한 성과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저는 이제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프로젝트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제 막 LNG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은데 대출 보증을 서주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인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 자체가 무너질 일은 거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매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영업이익에 대한 추산을 또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늘 동성화이텍 같은 기업도 오늘 리포트가 잘 나왔습니다. 리포트가 잘 나오면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온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고점에 있다고 너무 부담감을 가지시기보다는 오히려 잘 움직이다가 눌림이 나왔을 때 그때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시원하게 오케이라고 대답을 해주셔가지고요. 흔들림이 없을 거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때문에 어떤 시장 전반에 약간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게 굉장히 매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까요? 과연 그럴지 저 이정우 팀장님의 의견도 좀 궁금한데 같은 질문 드릴게요. 네, 오, yes or no 하신다면 어느 쪽이세요? 저도 S입니다. 아, 계속 갈 거다? 네. 계속 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미국에서 관세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 미국 입장에서는 너네 나라에서 수입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수입하는데 너네 나라는 왜 우리나라 제품을 안 사?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관세를 계속적으로 때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본다면 다른 나라에서 미국 제품을 수입할 게 뭐가 있을까? 라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세일가스가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입장에서도 이때 화학을 가스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채굴을 하면서 다른 나라한테 수출할 수 있는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고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산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본다면 제일 뭘 사용해야 되느냐 본다면 그런 부분이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세 전쟁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이런 부분이 시초를 어떻게 보면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럽이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산 셀가스를 수입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LNG 관련해가지고는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근데 이 LNG 알래스카 프로젝트보다는 저는 LNG 조선 쪽에 더 관심이 간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조선 관련해가지고는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더 빨리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알래스카의 LNG 산업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될지 아니면 일본이 될지 약간 긴가민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LNG선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독보적으로 우리나라가 지위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알래스카 프로젝트보다는 LNG선으로 좀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이유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LNG 운반을 위한 LNG선이 180척
을 2030년도에 추산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하나로 60조 원 규모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LNG선이 많이 필요하고 이 폭발적인 LNG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만큼 LNG선도 많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간보다는 어떻게 보면 피팅 쪽이나 어떻게 조선 쪽이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변수는 없을까 한 가지 짧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독이 꽉 차가지고 생산 능력에 한계가 있다. 지금 빨리 받기를 원하는데 그 기회를 맞추기가 국내 업체들이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하나만 짧게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선업종에서 제일 관심 있게 보는 포인트는 바로 신조선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계속적인 수주나 이런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본다면 신조선가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영업이익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면 조선업종은 더욱더 한 차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HD 현대중공업 이쪽은 뭐 방산 쪽이나 이런 부분도 탄탄하게 있지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LNG선으로 어떻게 보면은 더 집중적으로 하는 모세가 나오면서 수주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지금 신고가 영역까지도 왔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조성과를 보자고 얘기해 주시네요. 두 분의 종목 궁금하시죠?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네,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태광을 오늘은 가지고 오셨고요. 이정호 팀장의 종목은 성광밴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 다시 한번 두 종목 다 타진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태광 조금만 더 힘내면 신고가 닿을 것 같네요. 네, 두 가지의 공통점이 지금 LNG와 연관되어서 피팅 밸브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이제 제가 저번 주에는 성광밴드를 가지고 왔었는데 네. 오늘 태광을 가지고 온 이유는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21선 자리에서 딛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 특히 전고점 라인대라고 할 수 있는 26,000 라인대를 어떻게 뚫어내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충분히 이슈에 대한 연속성이라든지 혹은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수급이 굉장히 쫙 예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 네. 저는 추가로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태광이라는 기업 역시도 함께 관심 있게 봐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피팅 밸브를 보게 되었을 때 최근 추세에 대한 흐름들이 태광이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성광밴드가 함께 올라가는 흐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태광의 이 주가를 어떻게 뚫어내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태광이라는 기업이 미국 쪽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아요. 27%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성광밴드가 한 60%가 굉장히 높는데 다만 태광이 최근에 시세가 더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는 이유는 조금 더 가볍습니다.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운반선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포인트는 굉장히 동일하다 보니까 이런 점만 한번 포인트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지금 적어도 28,000원 이상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네. 내가 만약에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접근하셔도 좋긴 한데 5일선 위주로의 대응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그리고 24,000원 라인대까지는 그래도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일 정도에 아마 미국에서 피팅 제품의 관세 부과할까? 그 포함할까 안 할까 발표가 될 거라고 하는데 요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나요? 저는 크게 신경 쓰진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운반선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광밴드 지난주에 또 김시은 팀장이 얘기해 주셨던 종목인데 이정호 팀장님도 좋게 보시는 포인트 성광밴드 네 들어볼까요? 저도 원래 태광을 갖고 올까 성광밴드를 갖고 올까 고민을 하다가 성광밴드를 갖고 왔는데요. 그만큼 두 회사의 하는 일은 되게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배관용 피팅을 하고 있고 태광이나 성광밴드나 차이점은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국내 점유율이 조금 더 높은 부분이 있고 태광 같은 경우에 수출 비중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차트적으로는 봤을 때는 태광이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성광밴드가 갖고 있는 1위라는 자리가 색강보다 굳건하게 간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세나 이런 부분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성광밴드가 어떻게 보면 1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좀 주춤할 때 태광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세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태광이 지금 키 맞추기를 하면서 올라가지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다시 한번 성광밴드도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두 종목 다 동일하게 비슷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총 이쪽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조금 오버슈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저는
한 35,000원이 좀 맥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는 진짜 폭발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전력기기 섹터처럼 어떻게 보면 이 피팅 배불 쪽도 케이블이나 전력기기 섹터처럼 폭발적으로 실적이 올라간다라면 시총도 1조 이상까지도 노리겠지만 그 전까지는 조금 더 안정적이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정적인 목표가는 일단은 35,0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 1조 클럽도 들어는 가겠죠. 4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더 숫자로 확인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락가락하는 시장 때문에 그래도 이 스트레스 지수 피로도는 많이 높아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만기 앞두고 있는 상태고요. 내부적으로는 어떤 정치적인 부분도 확인해야 될 포인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외풍도 사실 견디기 힘든 와중에 여건 자체는 좋지 않지만 우리 시장 오늘도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변동성 장세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거인의 시선입니다. 이재필 전문가 만나보시죠.